저는 2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7년 동안 길게 연애를 했고 그 기간 동안 시부모님들이 이혼하는 것도 직접 보게 되면서 어머님과 남편이 둘이 살고 있었어요. 7년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남편이 제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했었는데 우리가 결혼한 뒤에도 혼자 계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이혼한 뒤로 연애할 때부터 종종 어머님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성격도 나쁘지 않고 정이 많으신 분이라 모시고 산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물론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걱정이던 집 문제도 해결되고 어머님이랑 제가 싸우지만 않으면 셋이 화목하게 사는 것도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결혼 준비 자금으로 모아둔 돈과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25평짜리 아파트를 처분해서 셋이 같이 살고 나중에 아이 낳고도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33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해서 신혼집 겸 시어머니와 함께 살 집으로 구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니 당연히 걱정이 많으셨고 결혼은 진작에 승낙했지만 시모와 분가해서 살면 안 되겠냐고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잘 살 거란 자신이 있었고 시어머님도 친정 부모님에게 하나뿐인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겠다고 설득해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남편과 제가 출근하고 나면 어머님이 집안 청소부터 빨래까지 대부분의 가사 일을 맡아서 해주셨고 제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어머님은 본인 방에서 잘 나오시지도 않더라고요. 좁은 방에서 혼자 TV 보시지 말고 다 같이 거실에서 TV 보자고 해도 본인은 낮에 거실에서 낮잠도 자고 편하게 지냈다면서 저녁에는 너희들 신혼이니까 집에서 편하게 지내라 하셨어요. 반찬도 어머님 입맛보다는 저랑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도 많이 만들어주셨고 일하고 온 날에는 설거지나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자잘한 일도 제가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랑 남편도 어머님께 용돈도 드리고 주말에는 셋이 외식도 하고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었어요. 물론 완벽하게 좋은 건 없듯이 가끔은 어머님이랑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는 적도 있었고 어머님 문제 때문에 남편과 다툰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그렇게 살면서 이제는 나도 시어머니와 사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아프고 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남편도 어머님도 시설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둘이 벌어서 어머님이랑 셋이 쓰고 사는데 지금은 돈 부족할 것도 없고 저축도 열심히 대출금도 열심히 갚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되어 가고 올해나 내년에는 아이도 가져봐야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아이를 낳아도 집에 어머님이 계시니까 1년 정도만 육아휴직하면 그 뒤로는 어머님이 자기가 애 봐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셔서 어머님과 살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제 인생의 위기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석 달 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할 말이 있으니 남편이랑 둘이 와서 앉아보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살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얼마 전부터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다 하시는 겁니다. 순간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진짜로 어머님이 사귀는 분이 있었어요. 어머님 연세가 50대 중반인데 60대 초반에 혼자 살고 있는 남자분이라 하더라고요. 아저씨라고 불러야 할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분 사진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싶다 하시는 겁니다. 저도 놀라고 남편은 당연히 더 크게 놀랐죠. 일단 어머님 사생활이기도 하고 저는 며느리라서 어머님이 누굴 만나든 말든 제가 참견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일단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어머님이 밖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던 말던 상관 안 하겠는데 왜 집까지 데려와서 저희에게 인사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더라고요. 그 말에 한참을 대답 못하고 계시던 어머님이 1분도 넘게 지나서 겨우겨우 입을 떼셨는데 그분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진짜로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분이랑 결혼하겠다고 하시면 우리도 분가해서 따로 살아야 하나, 집 문제는 어쩌지 등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그분과 결혼하고 이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먼저 선수를 치시는 겁니다. 당연히 남편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저도 우리 집에 다른 아저씨가 들어오는 것은 싫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남일이 아닌 게 되어버려서 저도 어머님께 결혼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좋은 감정으로 만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은 갑자기 성질을 버럭 내시더니 너희들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깨를 볶으며 사는데 나라고 왜 혼자 독수공방 늙어야 하니? 나도 얼마 안 남은 인생인데 나 좋다는 사람이랑 같이 살란다. 어머님은 제가 결혼한 뒤로 처음으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저희들 이야기는 절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하도 완강하게 이야기하시니 남편도 일단 주말에 그 아저씨를 데려와서 같이 이야기 좀 해보자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절대 어머님이 재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남편도 그럴 일은 없을 거고 만약 재혼하신다 해도 우리 집에서 네 사람이 같이 사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장담을 했습니다. 저는 또 바보같이 남편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남편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주말에 그 아저씨를 집에 데려오면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듣게 이야기해서 전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아저씨를 집에 데려오셨는데 머리도 반쯤 벗겨지고 배도 나와 있는 전형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제 친정아빠가 50대 중반으로 우리 시어머니보다 한 살이 어린데 우리 아빠 생각하다가 그 아저씨를 보니까 진짜 무슨 할아버지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머님은 무슨 저런 사람을 좋다고 재혼을 하신다고 할까? 속으로 혀를 내둘렀지만 어머님 본인이 좋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밖에서 저 아저씨를 만나 데이트를 하던 결혼해서 살림을 차리던 솔직히 저한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지만 같은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할 때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생전 처음 보는 저보다 30살 가까이 많은 아저씨와 같은 집에서 밥 먹고 일상생활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소름 끼치고 너무 싫었어요. 남편은 저녁 식사 자리 내내 얼굴 표정이 안 좋더니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다가 어머님과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분이 좋은 감정으로 만나시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재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저씨도 좋은 분인 건 알겠지만 저희가 엄마 모시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집에 들어오셔서 같이 산다는 게 가당키나 하나요? 남편이 이야기 끝내자마자 저도 남편을 거들면서 끼어들었죠. 그래요, 어머님. 밖에서 자주 만나시면서 데이트도 하시고 좋은 감정으로 만나세요. 아직 제가 애를 낳아본 적은 없지만 제 자식이 이성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뭐라고 해줘야 할지 말하기 어려울 텐데 시어머니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시어머니 기분 건드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어머님의 재혼을 반대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 기분 나쁘고 서운해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안 된다 반대한 적 한 번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같이 살아볼 생각도 안 하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어머님이 저희랑 같이 살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재혼을 하셔도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엄마도 아닐 뿐더러 노년에 혼자 살기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라서요. 남편이야 자기 엄마니까 재혼 자체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아저씨도 몇 년 전에 이혼하면서 전 부인과 애들한테 살던 집을 넘겨주고 혼자 몸만 나와서 원룸에 살고 계셨거든요. 생각해보면 본인 직업도 불분명하고 이혼하면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터라 당장 재혼하면 저희 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이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랑 남편은 이 집이 어머님 혼자 사시는 집도 아니니까 그 아저씨와 같이 사는 건 무리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특히나 제가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질 것 같다고 싫다고 반대했어요. 이 집에 저랑 남편 돈도 적지 않게 들어갔고 어머님은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상태라서 집 살 때 대출 받은 것도 저희 두 사람이 갚아나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끝까지 자기도 양보 못하겠다고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냐면서 제 남편에게
너희 아빠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고 살다가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보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난리야? 그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뻘쭘하게 옆에 앉아있고 나머지 원래 저희 식구 셋은 서로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화가 많이 나서 이 집이 엄마 혼자 사는 집이냐고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냐 했는데 그때 어머님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남편에게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하다고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지고 이러다가 큰 싸움 날 것 같아서 황급히 그 자리를 마무리하고 아저씨한테도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아저씨를 내보내고 나서도 어머님과 저희 두 사람의 말싸움은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절대 같이 못 산다는 입장이고 어머님도 오기가 생기셨는지 무조건 재혼해서 같이 살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후로 어머님과의 사이는 완전 틀어졌고 한 집에서 살며 서로 대화도 거의 하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남편과 제 마음도 당연히 편치 않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처음 보는 그 아저씨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 집에서 어머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조금 편하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은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 생각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의 큰 착각이었고 어머님과 크게 싸운 지 며칠이 지났을 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 아저씨가 저희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남편은 그 아저씨 얼굴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왜 아직도 댁으로 안 돌아가시고 여기 있냐고 했는데 어머님이 오늘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 거라 하시는 겁니다. 이 집이 니들만 사는 집이니? 이 집 살 때 내 돈이 반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어머님이 원래 사시던 집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집이라 어머님의 말씀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대신에 저희가 대출금도 갚고 있고 생활비 대부분과 어머님 용돈까지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싸우자는 소리로 밖엔 안 들리더라고요. 저보다는 남편이 더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그 아저씨 보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했고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이 남자랑 같이 살고 싶으면 그냥 각자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못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싸운 뒤에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놨고 한 달 만에 집이 팔리면서 저희와 어머님은 각자 지분에 따라 돈을 나눠 갖고 따로 살게 되었어요. 저희와 계속 맞벌이 하면서 경제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분가하면서 회사 대출 받고 모자란 돈은 은행 대출 좀 받아서 아예 우리 명의로 집을 사버렸죠. 어머님은 그 아저씨랑 같이 살기 위해서 방 2개짜리 빌라 얻어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랑 연락 안 하는 상황이고 저도 분가한 이후로는 전화 한번 해본 적 없어서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설날에도 어머님이 먼저 올 필요 없다 하셔서 그냥 저희 친정집에서 명절을 보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실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서로 좋으니 자식들에게 서운하고 남편이나 제가 하는 말이 귀에 안 들어온다지만 나중에는 어머님이 크게 후회할 것 같지 않나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 아저씨랑 계속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나서 앞으로 자기 엄마한테 용돈도 안 주고 얼굴 볼 생각도 없다는데 괜히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몇 년 후에 시어머니가 후회하고 다시 같이 살자고 해도 이번엔 제가 절대 반대할 거예요. 처음엔 멋모르고 모시고 살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지만 분가하고 남편과 둘이 살아보니 따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어차피 친정집도 가깝기 때문에 아예 낳아도 친정엄마 도움받을 수 있고 굳이 제가 시어머니와 다시 살면서 서로 불편하고 눈치 보고 살진 않을 겁니다. 새로운 사랑 찾으신 어머님을 응원하는 마음이고 별일 없이 끝까지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